안녕하십니까. 5월 1일 오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시켰습니다. 전부 무죄를 선언했던 2심을 뒤집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의 유죄 부분을 그대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재명은 99번 웃다가 마지막 100번째 피눈물을 흘리게 된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한마디로 이재명은 대선 후보 자격이 없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제야 사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한 것입니다. 대선 전에 선고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서울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을 열어도 벌금 100만원 미만이 나오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의 재판은 사실상 이재명 아웃을 선언한 것이고, 이재명에게 스스로 물러나든지 아니면 민주당이 후보를 교체하든지 하라는 사인이나 다름없습니다. 결국 후보 등록 열흘 전에 선고를 결정한 것은 민주당의 후보를 교체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맞았던 것입니다. 이제 후보 교체를 하고 안 하고는 민주당과 이재명의 판단입니다. 민주당이나 이재명은 후보 교체를 하거나 자발적으로 후보직을 내려놓을 생각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서울고법에서 얼마나 빨리 파기환송심을 열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또 파기환송심을 선고하면 대법원에서 다시 확정해야 하니까 3심이 아니라 지금 이제 5심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대법원이 이재명에 대해서 대선 후보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형식적으로는 파기환송이었지만 실제로는 이재명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형을 선고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사실상의 파기자판인 셈입니다. 12명의 재판관 가운데 10명이 유죄를 얘기했고 더욱이 선거법 위반 내용 부분에 대해서 죄가 있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입니다. 오경미, 이영구 두 사람이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소수 의견을 냈지만 이들은 진영 논리에 충실한 의견을 제시했을 뿐입니다. 사실상 대법관 전원일치 유죄 판결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은 그런 선고 내용입니다. 법조계에서도 서울고법이 물리적으로 대선 전에 형을 확정지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재명에 대해서 대통령 출마 자격이 없다고 대법원이 선고한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통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줬더라면 하는 것입니다. 그렇더라면 유권자들도 혼란을 겪지 않아도 되고 대선 이후에 혹시라도 이재명이 당선되면 겪게 될 혼란을 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통해서 정치적 논란의 씨앗을 아예 없애버렸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대선 판도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사건을 고법 판사들에게 떠넘기고 시간을 끌기보다는 대법원 전원합의부에서 판결을 내려줬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은 못내 아쉽기는 합니다. 오늘 대법원의 선고에 대한 이재명과 민주당의 반응은 그야말로 가관입니다. 명백한 유죄를 무죄로 선고받았을 때는 정의의 승리니 어떠니 그렇게 떠들어대더니 지은 죄에 대해서 처벌을 받을 것 같으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과 이재명 한꺼번에 개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대법관들을 내란 세력으로 몰아붙이기까지 했습니다. 특히 이재명은 아예 대법원 선고를 무시하고 나섰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법대로 하겠지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더니 오늘 하루 만에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을 무시하고 국민을 들먹인다고 국민들이 믿어줄 것으로 생각하면 오판이고 착각입니다. 이재명이 오늘 서울 종로구에서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관련 질문에 대해서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다.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다.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건 무슨 거의 횡설수설 수준입니다. 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했지만 투표를 통해서 국민들의 심판을 다시 받겠다. 이런 주장인 것입니다. 이런 오만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재판을 뭐하러 합니까? 처음부터 국민투표로 결정하면 될 일인데 뭐하러 돈 쓰고 시간 낭비하면서 30개월 동안 그 난리를 떨었단 말입니까? 민주당은 거의 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법부를 통째로 무시하고 한 달 후에 보자는 식의 협박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원 출신인 민주당 김병기는 SNS에 이것들 봐라. 사법 권력이 헌법 질서를 무시하고 입법 행정 권력까지 장악하겠다는 거지 한 달만 기다려라 라고 적었습니다. 드디어 미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을 당선시켜서 복수하겠단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민주당을 국민들이 용납할까요? 정청래는 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대선 한복판에 뛰어든 대법원, 이것은 반민주주의 사법 쿠데타다. 법기술 법정에서 대선 민심을 흔들어 보겠다지만 실패할 것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민심의 법정, 역사의 법정에서 결국 국민이 승리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시대 국민과 함께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통령은 대법원이 아니라 국민이 뽑는다고도 말했습니다. 얘들이 걸핏하면 뭐 얘기하는 것이 역사의 법정, 민심의 법정 이런 얘기를 하죠. 정청래가 똑같은 얘기를 또 되풀이했습니다. 이현주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렇듯 예측 불가능한 사법부 판단으로 감히 주권자와 다수의 의사를 거스르는 것은 사법 쿠데타에 해당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렇게 주장했던 박지원은 이번 판결로 지지층이 오히려 뭉친다, 싸우자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지금 민주당에서는 망언 프레이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지층은 뭉칠지 모르겠지만 나머지는 모두 이재명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 조성래 수석 대변인이라는 자는 아예 정치재판이자 졸속재판이라면서 국민 주권과 국민 선택을 사법이 빼앗으려 하고 있다.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법관들이 모두 내란 세력이라는 말입니다. 조성래는 또 지금은 대법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의 시간이다 이렇게 주장도 했습니다. 하나같이 대법원의 결정에 불복하고 국민의 뜻을 묻겠다는 말들인데 그렇지 않아도 국민들은 투표로 뜻을 밝힐 것입니다. 이재명에 대한 그 숱한 사법부의 봐주기 판결에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던 민주당이 불리한 판결이 선고되니까 벌떼같이 덤벼들면서 사법부를 아예 내란 세력이라고 몰아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생중계를 허용한 것도 이 같은 반발을 예상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생중계가 그야말로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습니다. 민주당 주류들의 반발과 달리 당내 일각에서는 그런데 후보 교체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직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이런 반응들이 조만간 민주당에서 점차 꿈틀거리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민주당 후보가 사라질 가능성, 또 선거 과정에서 민주진보 진영이 고립될 가능성 등 리스크가 너무 크다. 역대 대선에서 없었던 변수다.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후보 교체 요구도 생겨날 수밖에 없다. 결국 후보가 스스로 결단해야 할 몫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후보의 선택에 달렸지만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후보 교체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면서도 대법원을 향해서 내란 행위, 사법 쿠데타 이렇게 비판하는 민주당을 향해서 국민적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 다시 후보 교체론이 고개를 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야권에서도 후보 교체론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이낙연 세밀의 민주당 상임고문은 민주당은 이쯤 돼서는 후보를 교체하는 것이 상식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진짜 극히 상식적인 주장입니다. 이낙연 고문은 자신의 SNS에 상식이 살아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다. 상식의 실종을 너무 자주 경험하셨던 국민께 좋은 소식을 주신 대법관님들께 감사드린다라고 적었습니다. 세밀의 민주당 전병헌 대표도 SNS를 통해서 민주당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즉각 후보 교체 논의에 착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낙연 상임고문이 후보 등록을 하고 출마를 강행하게 되면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민주당이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됐고 아니면 출마를 강행하지 않더라도 호남 대망론에 올라탈 것으로 보이는 한덕수 대행과 손을 잡을 경우에도 이재명에게는 치명타를 입힐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당연히 후보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자신의 SNS에 이재명 후보 사퇴라는 게시판을 내걸었습니다. 또 다른 게시물에는 아직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시켜준 판결이다. 이재명 후보는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한동훈 후보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로써 이재명 후보의 거짓말 면허증은 취소되었고 동시에 정치인 자격도 박탈된 것과 다름없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적극적인 후보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파기환송을 확신했던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파기환송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이 물러나지 않는다는 것은 온 국민이 예상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재명의 후보 사퇴 또는 민주당의 후보 교체를 요구하는 것은 민주당을 향한 요구이기도 하지만 국민들에게 보내는 호소이기도 합니다. 김병기의 한 달만 기다리라는 협박을 놓고도 온라인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대놓고 사법부를 장악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공론화 시켜야 한다. 이런 주장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온라인 민심 역시 이재명과 민주당 의원들을 비판하는 쪽으로 지금 급속하게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김병기의 한 달만 기다리라는 발언 그리고 대법관들에 대한 내란 세력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대놓고 사법부를 장악하겠다고 공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를 분명히 공론화시켜서 엄벌해야 한다. 이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내일부터는 온라인상에서 이재명 후보 사퇴 요구가 들불처럼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민주당 내에서도 점차 후보 사퇴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 만에 하나라도 고법에서 파기환송을 서둘러서 후보 등록이 끝난 이후 대선 날 이전에 유죄를 확정하게 되면 민주당은 후보 없이 대선을 치러야 되고, 그런 상황이면 대선 이후 민주당은 풍비박산이 나고 말 것이라는 점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내일부터 굉장히 신나는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모두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쇼타임과 함께 대역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